떡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떡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원래 떡 만드는 거, 베이킹 하는 거 너무 싫어하셨던 분이라는데 떡을 만드는 걸 취미처럼 즐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 떡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무지개 떡을 만들 때 재료와 준비물 보이시죠? 자, 이걸 읽어보시고요. 자, 무지개 떡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떡 해볼 건데요. 무지개떡을 할 때 재료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가 있냐면 요거는 맵쌀가루, 그 다음에 무지개떡이라서 제가 4가지 색깔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색소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색소 안 쓰고 색깔이 떡에 쪘을 때 예쁘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제일 위에는 하얀색, 이렇게 4가지 무지개떡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색소를 넣으면 간단하고 쉽긴 한데 색깔도 쨍하게 잘 나오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색깔 나오는 걸 뭘 쓰냐면 빨간색은 요거 홍국 쌀가루, 떡 지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빨간색 쌀이 있거든요. 그 쌀을 이제 가루로 만든 거. 예.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에는 요거 단호박 가루. 요게 예. 100% 국산 단호박으로 가루 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차 가루인데요. 보통 초록색 하면 녹차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왜 녹차를 안 쓰냐? 네. 떡을 찌고 나면 녹차는 색이 날아가요. 그래서 안 남는다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말차가루 일본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차가루. 네네네, 말차가루. 이 말차가루가 비싸요. 예. 녹차에 한 3, 4배? 그래서 비싼데 대신에 조금만 써도 색이 확 나니까 많이 안 써야 되거든요. 맛도 더 녹차가 네네네, 나은가요? 진하죠. 진한데 네. 말차 그러면 진해서 애들은 잘 먹지 않나요? 하지만 쪄놓으면 그냥 녹차인가 싶을 정도밖에 은은하게 나요. 색은 좀 잘 나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쪘을 때 애들도 그냥 별로 호불호 없이 다 잘 먹더라고요. 이게 색깔은 환하게 나지만 딱히 그렇게 맛이 많이 안 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백설기의 색깔이 있다 하는 정도 선이에요. 그리고 요 맵쌀가루가 중요해요. 이거는요? 요거는 사실은 그냥 무지개떡에는 일반적으로 백설기는 색깔만 들어간 건데 그냥 퓨전식으로 요 그냥 초코 다크예요. 그래서 별로 안 달아요. 근데 좀 들어가면 좀 씹히는 맛도 있고. 예. 그리고 요거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 네, 그래서 단호박 승을 만들 때 해바라기 씨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딱히 되게 맛은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조금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맵쌀가루 주인공,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맵쌀가루가 사실 사면 2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쌀 그대로 빻은 거 맵쌀가루, 또 한 개는 습식용 맵쌀가루가 있어요. 근데 습식용 맵쌀가루를 사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맵쌀가루 사면은 우리가 물도 첨가해야 되고 소금 첨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비율 맞추려고 하면 까다로워요.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습식용 맵쌀가루 사면 이미 바로 찔 수 있게 물과 소금이 첨가된 거거든요. 간이 돼 있네요. 네네네, 약간 소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약간 돼 있는데 원래 떡이 그렇잖아요. 소금과 설탕 다 쓰시잖아요. 짜기 맵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습식용을 사시면 소금과 물이 들어가 있어서 설탕을 왜 처음부터 안 넣느냐 하면요, 요것도 저도 떡지다가 배웠어요. 처음부터 넣으면 그 떡에 금방 쪘을 때 고슬고슬한 맛, 식감이 안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게 떡찌기 바로 전에 제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넣기 전에, 찜기에 넣기 전에 설탕을 휘리릭 빨리 해서 이렇게 하면 쪘을 때 그 식감이 살아난다고. 마지막에 해야 되네요. 그래서 설탕은. 습식용 쌀가루를 사셔도 설탕을 첨가가 안 돼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마지막에 하는 게 포인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을 찌려고 많은 유튜버들을 찾아봤는데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설탕을 넣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요거 쌀가루 600에 맞춰놨어요. 그러면 4가지니까 150씩 하면은 딱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딱 포인트 중요한 거, 백설기를 찌실 때 요 쌀가루를요 꼭 2번 채치셔야 돼요. 그건 또 왜 또 그렇게 귀찮게 하나 했더니, 한 번 채칠 때랑 2번 채칠 때의 그 고슬고슬 식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따가 채치고 나서 보여드릴 건, 요것도 이미 제가 한번 채를 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채치기 전에는 진짜 그냥 가루예요, 가루. 근데 채를 치면 되게, 이게 뭐라 해야 되죠? 되게 눈처럼 고슬고슬한 이런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2번 채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그리고 요 채반인데요.
제가 떡을 얼마나 찔 거라고 채반까지 사나 싶어서 좀 이걸 안 샀어요. 그 집에 있는 왜 우리 뭐 채소나 과일하고 그런 채반도 있고 뭐 볼도 좀 적당히 있겠지 싶었는데 도구를 사는 왜 베이킹이나 뭘 할 때 도구를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진짜 편리하고 간편해요. 그 있는 걸로 하려면 팔 빠집니다. 진짜 채반 이거 가루 2번 되는 게 이거에 뭐 일에 달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채반 사실 세트 15,000원인데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오케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꼭 이 채반 사시길. 아, 밑에 거랑 두 개가 네, 세트인가 요게 보네. 채반 세트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큰 게 필요하나 하시는데 집에 뭐 한 반틈 정도 되는 건 다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채치다 보면 이게 요거 가루를 내리다 보면 온데 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깊숙한 볼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세트가 꼭 있으시면 되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내면 금방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색깔씩 한번 해볼게요. 네. 이용해 세팅을 하고 자 이게 무지개 떡이다 보니까요. 제가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 보고 순서에 맞게 제일 밑에 칸에 초록색부터 하겠습니다. 네. 150. 네네 150. 저도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떡을 어찌지나 막 익혔는데 사람이 된다 싶으니까 한번 해보니까 너무 괜찮고요. 떡을 쪄서 가족들한테 줘보고 뭐 지인들한테 줘봤지만 물론 방앗간에서 만들면 더 완벽하게 나오겠지만 조금 인위적인 맛이 안 나서 좋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초록색이라 했잖아요. 이거 말차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이렇게 작은 1티스푼 있어요. 요거 하나만 넣고 발색이 많이 아, 되거든요. 1티스푼. 네, 작은 1티. 네, 이렇게 해서요. 대충 섞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 채반 여기 내릴 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섞이거든요. 이렇게 대충 섞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리리.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니면요 이 일이 되게 복잡하고 발 아프고 그래요. 튀는 거 신경 쓰이랴 막. 금방 막 내려가죠. 예, 그러네. 가루도 알아서 섞여요. 이렇게 해보세요. 되게 곱죠? 그러네요. 네. 그럼 이걸 한 번 더 합니까? 원래 한 번 더 하는데 아, 한번 제가 원래 요거를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초록색이 제일 밑에 깔릴 건데요. 요거 하실 때 저희 요렇게 요거랑 저기 요거 세트 있어요. 요거 3종 세트인데 요게 이제 떡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먼저 하실 거는 키친타올을 깔아요. 깔고 여기에 아, 키친타올을 까네요. 네, 깔아야 돼요. 왜 까느냐 하면 밑에 네. 약간 촉촉해져서 네. 떡이랑 안 달라붙게 하는. 아, 이거 안 넣고요? 그걸 넣는데요. 네. 밑에 물을 하고 위에 얹어요. 이렇게 물을 약간 머금게. 아, 그런 효과를 주는군요. 네네네. 일종 배보자기 같은. 네네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요 네. 나중에 네. 떡이 착 잘 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요거 떡 찌를 때 꼭 필요한 네. 거. 요거는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네. 요게 원래 무지개 떡은 사각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요렇게 케이크 8조각 나는 식으로 한번 해볼 거라서 예. 요거 거기 해당되는 링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설탕을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설탕 안 넣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설탕. 요게 말차가루입니다. 말차가루. 손님 어차피 편집하실 거죠? 네. 설탕을 모르고 갖고요. 이렇게. 네. 저는 베이킹 재료에 요 설탕입니다. 프로틴통 이용 많이 하거든요. 얘가 아무래도 저는 여기 작곡도 잘 넣고 이 통 많이 이용해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해서 설탕이 잠시만요. 설탕이
몇 g이 들어가냐면요. 13g 넣으면 돼요. 이게 지금 비율에 600g을 했을 경우 13, 13, 13, 13 네 가지. 아, 예, 네 가지. 네네. 음. 그래서 13g을 설탕을 넣을 겁니다. 제가 베이킹하고 제일 많이 느낀 거 생각보다 설탕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떡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예.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설탕을 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보통 빵집 같은 데 가면 진짜 설탕 많이 쓰신다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꼭 설탕을 자일로스 설탕을 써요. 흡수를 더디 시키면 아무래도 건강이 좀 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 피리리 빨리 섞으시고 이거를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거를 평평하게 펴기 위해서는 스크래퍼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돌려가면서 드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서 케이크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케이크 돌림판이 있거든요. 그 위에 올려놓고 하시면 또 편하게. 저는 없어서 수동으로. 이거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봤는데 이거 대신에 명함을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얘는 일단 조금 폭이 넓기도 하고요. 뭐라 해야 되지? 평평하게 하기,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명함으로 하니까 되게 잘 되긴 해요. 아. 네, 근데 약간 인쇄물이다, 찝찝하다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걸로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중간도 명함으로 하면 좀 더 이게 좀 크잖아요, 얘가.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굴곡진 데만 없으면 돼요. 되게 막 반듯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찌는 거라서. 이 초록색은 이렇게 끝. 이런 식으로 알차는 되게 잘 돼요. 조금만 써도. 근데 단호박은 조금 연한지 단호박만 큰 테이블스푼 1티 큰 티를 쓰면 돼요. 그렇죠. 설탕 마지막에 아, 채치고 맞다, 나서. 맞다. 야, 제 손도. 이렇게 손짓을. 지금 마지막에 너무 연습 같으게. 사실 이거 명함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스크래프를 하다 보면 이하가 크다 보니까 좀 여러 번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명함으로 하잖아요. 한 두세 번만 하면 끝나요. 명함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2번 했으니까 명함으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윗부분에 넣다 보면 이게 찌고 났을 때 그냥 모양새도 그냥 하얀색 깔끔한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아, 양은 위에 좀- 보이는 것보다 네네네. 안에 씹히는 느낌이 네네네네. 나왔다 이 네네. 말이구나. 예.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중간에 안 몰리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8조각으로 칼을 찝을 낼 때 중간에 모여 있으면 칼집할 때 걸리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가해 쪽으로.
그래서 떡에 초코 넣으면 이상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견과류 같은 거 넣어도 되겠다. 네. 그죠? 그래서 근데 호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호두랑 아몬드는 생각보다 안 맞고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땅콩 분태 이런 건 별론가요? 아 땅콩 민트. 그건 안 넣어봤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원래 근데 백설기에 뭔가 네. 항상 한 번도 씹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포도 정도? 약간 그쵸. 깔끔함을 추구하는 게 네네. 백설기다 보니. 네네네. 건포도 정도 먹어본 것 네네네. 같아요. 이게 사층되니까요. 초코 너무 많이 넣는 거야 싶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요 해바라기 씨. 이렇게 하고 2층까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집에 좀 빳빳한 명함 같은 종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이게 설탕을 마지막에 넣다 보니 처음에 있잖아요. 했는데 엄마 설탕 안 넣었다 이럴 적도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잘 까먹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설탕을 넣으니까. 그래, 놓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뭐 다른 데도 설탕이 들어가니 뭐 개안겠지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이제 장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그래도 제가 집에서 떡을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굉장히 찬찬히 잘하네요. 그런가요? 네. 이쁘게 아니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손이 되게 조심스럽고 정갈하네. 야, 떡을 쥐고 있어서 그래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딴 손 게 놀림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손 놀림이 해봐서 된다 싶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로 킨하고 인덕션 아니었으면 저하고 요리는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킨이 있고 진짜 인덕션 있으니 된다는 게 신기해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단이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요게 잠시만요. 아 떡을 그 등분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어. 이게 금손들은 이거 없이 네. 합니다. 그냥 바로 탁 칼 들어가가지고 촥촥 이렇게 하거든요. 저 그거 보고 찌기 전에 칼질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원래? 왜냐면 아. 찌고 나서 하면요 떡도 들러붙어요. 아. 그러니까 막 모양도 이상해지고 칼에도 들러붙고 막 이러니까 미리 갈라놔야지만 떡 쪘을 때 쫙 하고 이쁘게 단면도 그렇고. 그 저는 처음에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칼 들고 있어 조심스러워 막 손이 떨릴 텐데 이것까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근데 되게 편해요. 여기 있으면. 도구는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홈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올때 쪽 이렇게. 아 이것만으로도 잘라지기가 쉬운가 보죠? 여기 자를 때 또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아. 제가 글로만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아하 알게 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하면 끝나니까 네. 일단 제가 이 솥에 네. 물 올려놨거든요. 네. 한 4분의 1 정도? 아 4분의 1 정도.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칼집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요거 자를 때 포인트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또 끝이잖아요. 네. 자를 때 시작과 끝. 네. 네. 시작할 때 칼을 넣을 때 요걸 밀어줘요. 끝에 밀어줘요. 요거 이렇게. 아. 그래서 끝을 다 이게. 그래서 네. 쫙 밀고 네. 여쯤 오면은 얘를 또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깔끔하게 끝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얘를 칼을 여기 대이는 느낌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야. 안 그러면 부스러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얘들 이미
그 맵쌀의 특성상 조금씩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틈이 없어 보이죠 지금은. 네. 근데 제가 자르는 거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느 순간 틈이 생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할 때 저도 자 넣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이렇게 안 부스러지게 조심해. 중요한 거는 지금 칼집이 8등분 되어 있는데 시작 지점에 했을 때 이걸 눌러 주셔야 돼요. 눌러 주시고 이제 계속 시작하다가 이렇게 썰다가 요쯤에 오죠? 그럼 다시 이거를 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는 8조각이 예쁘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어머 조금 흐트러졌어 어떻게 할지면 괜찮습니다. 찌면 또 네. 모양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칼을 여기 아, 링에 예. 이렇게 올리셔야 안 흐트러져요. 아, 이거를 글로 설명해서 봤을 때는 뭐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런 얘기고 지금 좀 틈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애들이 서로 붙는 성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떡이라서 음. 이렇게 여기도 시작할 때 끝에서 칼을 맞다이게 네. 끝까지 눌러주시고 이렇게 생각보다 써는 거는 안 힘듭니다. 그럼 나중에 다 찍고 나면 이게 다 등분이 돼 있네요. 네네. 아.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는 이쁘게 안. 잘라야 되네. 내가. 네네네. 자르기 힘들어요. 이쁘게. 아, 이렇게. 아 중간에 초콜릿이구나. 잘 안 나가집니다. 이럴 때는 띵구고. 이렇게 끝에서 아까처럼 네. 이렇게 올라와야. 예. 그리고 이게 중간 중간에 조금씩은 되는데 찌면 생각보다 표가 안 나요. 예. 이렇게 끝에서 할 때 이렇게 해서 쌀 특성상 서로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처음에 하나도 틈이 없었는데 지금 막 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네. 서로 더 붙었어요. 음.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알아들었을 때는 막 흐트러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지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알아먹고는 아, 이 뜻이구나 하고 끝에서 탁 당겨줘서 이렇게 여기를 또 반대편에서 밀어주고 네, 이렇게 발등분을 잘랐어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시면 진짜 완전 깔끔하진 않아요. 손을 하다 보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근데 떡을 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별로 생각보다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자르고 나면 이렇게 틈이 생겼어요. 처음엔 딱 붙어 있었죠. 아 그러네요. 틈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보통 보면 떡에 찔러 그대로 링채로 올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빼주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레시피에 보면 해봤거든요. 제가 제 뜨거운 거 억수로 무서워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권하고 싶어요. 올리고 나서 증기가 막 올라오는 데서 뭐 장갑을 끼고도 해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막 처음부터 빼면 안 될까 해서 어차피 여기 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요거는 손이 많이 떨리신다. 이건 완전 실패인 게 하다가 이걸 놓쳐버린다. 그럼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올려서 10분 후에 빼내는 게 편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중간에 뜨거운 거 못 꺼내겠다 도저히. 그러면 지금 빼면 되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빼는 거 하는데 이게 다른 분에게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그게 더 힘든데 더 겁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들다가 중간에 놓쳐버리면 망가지니까. 저는 이게 낫더라고요. 중간에 뜨거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망가지지 않도록. 아. 요게 겁난다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해서 낫더라고요. 뜨거운 거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물이 끓습니다. 끓는 물에 이렇게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면보를 볶아야 돼요. 떡은 찌면 수증기가 같이 찌는 거기 때문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있는 광목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안 적셔도 되네요. 네, 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틈이 없나 딱 살펴보시고 네. 지금 제가 끓는 그 처음부터 세팅해 놓은 건데 네. 원래면 10도에 25분. 아이고야. 10번에 25분. 네. 잠시만요. 10단에 25 맞습니다. 네. 10단에 네. 네, 10단 불에 25분 찌시고요. 끝나고 나면 5분 방치. 그거 뜸들이기. 그래서 토탈 30분입니다. 아 그냥 네, 온도 안- 없이 네, 그냥 꺼진 5분을 상태로. 방치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아, 약간 얼룩덜룩해졌네. 벌써 조심했는데 이렇게 다 쪄졌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칼집에 나 있는 데를 쏙 넣어서요.
이렇게 쏙 하시면 요거를 안 깔면 두두두두 붙거든요. 근데 깔았기 때문에 싹 이렇게 요거를 쇼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색깔 이쁘죠? 그러네. 응.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식으면서 네. 요게 선 그은대로 쩍쩍쩍 떨어져요. 아, 지금 아직 김이 막 나죠? 네. 그래서 아직 뜨거워서 좀 있으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오늘 무지개 떡 만드는 거 잘 보셨어요? 생각보다 참 쉽죠? 떡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떡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을 정성스럽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 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나는